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박경옥 작가님의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인데요. 펴낸 곳은 나무 옆 의자입니다. 이 작품에는 퇴직자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요. 퇴직이 남편에게만 닥친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아내, 자녀, 그리고 노부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퇴직자 아내로 겪은 무수한 시행착오와 그 과정에서 도출된 수많은 팁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퇴직은 태풍처럼 몰아친다. 퇴직은 마치 여름에 불어오는 태풍과 같다. 봄날 돋아난 여린 잎이 한창 무성해질 때 찾아오는 태풍은 논밭을 휩쓸고 산을 핥힌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엔 속살이 드러난다. 태풍을 미리 예상해 둑을 튼튼히 정비한 경우는 그나마 낫다. 하지만 갑작스런 태풍을 예상하기 어렵듯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별다른 대비 없이 자리를 빼야 한다고 통보받는다. 잘 자라고 있는 벼를 물고랑으로 확 밀어버리듯 충격적이다. 주변에 퇴직한 어느 지인은 3주 동안 알아누웠다고 한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사람도 있다. 남편 퇴직 후 바뀐 일상에 대해 유튜브 채널 이야기 보따리 TV에서 K 감독과 인터뷰한 적이 있다. 퇴직자 아내로서 바뀐 삶을 포장 없이 말했다. 그 인터뷰를 하고 난 후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솔직하다, 낯설다, 남편이 여태 벌었는데 당신 참 이기적이다, 우리 집 이야기 같다고. 그 후 퇴직자와 그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K 감독과의 인연이 퇴직자 영상 프로젝트를 돕는 쪽으로 이어졌다. K 감독이 시사회에 초청했다. 10명의 남성이 퇴직 직후의 심정을 쏟아냈다. 그중 80% 이상이 퇴직한다는 생각은 막연히 들었다. 하지만 나에게 그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다. 준비를 못했다고 말했다. 인터뷰한 10명은 주로 화이트 칼라 관리직이었다. 땡땡 지점장, 땡땡 책임자 등 일선에서 실적이 한창 좋았을 때 퇴직 통보를 받았다. 실적이 좋아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일수록 퇴직 통보에 많이 휘청거린다. 남편은 퇴직을 2번 했다. 첫 번째는 53살 되던 때다. 대기업 임원으로 2년 일하고 회사를 나왔다. 임원은 임시 직원이다. 다음 해 임원 명단에 없으면 명퇴다. 우리 부부는 그해 퇴직을 예상했다. 당시 남편은 지점장으로 있었는데 그 자리는 실적이 좋은 것과 상관없이 2년 후 집으로 가야 하는 자리였다. 예전의 지점장들도 거기서 1, 2년 일한 후 퇴직당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도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대책 없기의 끝판은 이렇다. 회사 융자받아 강매로 샀던 우리 사주. 나올 때 당연히 현금으로 갚았다. 임원으로 있을 때 그 주식을 마음대로 팔지 못했다. 미래 대비로 가지고 있었지만 2년 후에 회사가 공중분해되어 없어지면서 휴지 조각이 됐다. 글로벌한 대기업이라 없어지리라곤 생각을 못했다. 기울어지는 변화의 신호는 왔지만 둔감했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게을렀다. 회사가 없어지자 임원으로 일할 때 받았던 돈은 다 날아갔다. 대기업에 다녔고 임원을 했다는 빚바랜 간판만 남았다. 남편은 3개월을 잘 놀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회사에 가지 않으니 천국 같아,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니. 난 27년간 열심히 일했어. 좀 쉬어도 되지 라며 좋아했다. 그때는 회사에서 명퇴시키고 1년간 생활비를 줬으니까
나중에 올 핵겨울을 예상하지 못했다. 줄곧 임원 사모님으로 전업주부로 살아온 터라 나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비겁한 변명. 다행이랄까 남편은 예전 인맥을 살려 5개월 만에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하는 일이었다. 1년을 외국 회사와 협력하기 위해 뛰었는데 마지막 계약 성사 단계에서 외국계 회사가 발을 뺐다. 남편은 그 회사에서 할 일이 없어졌다. 곧바로 권고사직됐다. 좀 쉬고 다시 일할까 했지만 그건 꿈에 불과했다. 야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퇴직자들은 퇴직 후 여러 단계를 거친다. 처음엔 강하게 부정하고 억울해한다. 그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할 것 같아 아이디어를 낸다. 남편은 퇴직 1년 됐을 때 왕십리 6차선 대로변 괜찮은 빌딩에 사무실을 낼까 하고 말한 적이 있다. 아서라 아니되옵니다 하고 말렸다. 퇴직 후에는 돈과 시간이 있는데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말처럼 집 밖은 위험하다. 돈이 있을수록 더 위험하다. 남편처럼 아이템도 컨텐츠도 없이 사무실을 내고 싶다는 모래성을 쌓는다. 모래성을 쌓다가 허물어지면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이 온다. 숨이 막히는 듯한 터널 증후군을 한동안 겪는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 돈, 즉 핏줄이 마르는 핵겨울이 온다. 그렇다면 퇴직이라는 큰 변화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미안하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다. 부사장을 지내고 60대에 퇴직한 남성이 제주도 땡땡 호텔 자녀 구좌 특별 분양이라는 신문 광고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자녀 구좌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죠. 특별함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이른바 휘어지되 부러지지 않기다. 퇴직 충격에 쓰러지지 않기다. 기대하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첫 번째 단계를 훌륭하게 보낸 것이다. 두 번째는 모색 단계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어떤 일이 궁금하지? 어떤 공부가 재미있지? 하며 찾는 시기다. 사람에 따라 기간은 다르지만 1, 2년 정도 걸린다. 일이 없어도 어영부영하면 1년이 금방 지나간다. 기간이 길어지면 노는 게 습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니 되도록 2년을 넘기지 않게 주의한다. 세 번째 단계는 소명을 의식하는 단계다. 내가 할 수 있고 재미있는 일이 이거구나 하며 길을 만들어가는 단계다. 태풍을 견디고 매달려 있는 사과가 맛있듯 퇴직이라는 경랑을 견뎌내면 각자 삶의 깊은 맛을 찾아간다. 퇴직은 태풍처럼 찾아온다. 태풍에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으면 가을이 온다. 가을은 추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시기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큰 고비가 있다. 퇴직 태풍은 인생 후반기에 큰 생채기를 남긴다. 하지만 고목은 생채기가 있어도 아름답다. 생채기가 있어서 더 깊이가 있다. 남편이 퇴직했어요. 알리면 좋은 점. 남편 퇴직 후 초기에는 아무에게도 퇴직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한 달 정도는 말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다 친구와 오전에 커피를 한잔 하려고 하니 남편이 집에 있어 불편했다. 친구를 데려올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공원 산책 후 친구에게 고백했다. 남편이 집에 있어 커피와 수다는 생략하고 집에 가봐야 한다고. 친구에게 말한 후 모임에 가거나 배우는 곳에 가면 남편이 퇴직했다고 말했다. 고향에 있는 어머님과 형제에게도 알렸다. 어머님께는
아범이 퇴직했습니다. 예전의 생활비를 줄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형제들에게도 지금까지 해왔던 각자 책임을 확인했다. 이제 퇴직했으니 27년간 우리가 부담해왔던 어머님 생활비를 나눠내고 싶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율이 참 어렵다. 돈을 줄이는 일은 늘려가는 일보다 고통스럽고 쪼잔하게 느껴진다. 병을 자랑해야 주변 사람들이 낫는 방법을 알려주듯 퇴직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퇴직했다고 알려야 퇴직 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청에서 행복학습 매니저 교육을 받을 때 남편이 퇴직했어요 라고 말한 게 도움이 됐다. 같이 교육받는 동료 중에 실업급여를 최근에 신청하신 분이 있었다. 그분이 받는 방법을 잘 알려주었다. 남편 퇴직 사유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못 받고 차이가 난다고 한다. 얼른 남편 전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퇴직 사유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 회사 투자 규모 축소로 강제 퇴직, 권고사직 됐는데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퇴직 사유를 수정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 퇴직 후 부부가 먼저 확인할 일이 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강한 연대의식이다. 당장의 경제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부부 협력이 필요하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돈 나올 곳, 지출할 곳을 두 사람이 머리 맞대고 따져봐야 한다. 치사하게 따진다는 생각은 도움이 안 된다. 내일 배움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실업자를 위한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를 체크해야 한다. 내 남편처럼 퇴직 사유가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퇴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회사를 나와보면 안다. 실업급여 받고 안 받고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일정한 수입은 가족에게 핏줄이자 생명줄이다. 퇴직 전 조직 속에 있을 때는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았다. 이제 울타리는 없다. 가시덤불이 뒹구는 벌판으로 나왔다. 일단 살아남으려면 물, 즉 돈이 필요하다. 물은 퇴직이라는 바뀐 환경에서 한동안 견딜 수 있는 생명수이다. 그 생명수도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 기본 비용으로 금방 바닥이 난다. 국민연금이 대안이 될까? 50대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 그마저도 60세까지 꼬박꼬박 넣어야 65세 이후 받을 수 있다. 연금 넣는 것이 노후 대비용 지출인데 그런 비용을 내기에도 숨이 찬다. 남편 덕분에 매달 나오는 월급으로 안락하게 살았다. 남편이 계속해서 잘 나간다며 퇴직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우아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다고 방법이 생기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남편이 퇴직했다고 말함으로써 정보를 얻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 퇴직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퇴직 후 한동안 충격이 온다. 남편 퇴직은 아내가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주눅들지 말자. 숨 고르기 한 후 다시 신발끈을 매자. 상황이 바뀔 때 아내가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퇴직 당사자가 철저하게 준비하면 금상첨화다. 6개월간의 착각. 다시 취업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녹슬지 않았어. 내가 적임자야. 남편은 퇴직 후 6개월간 아주 허세장렬 부푼 풍선 같았다. 풍선에 빵빵하게 바람을 집어넣은 사람은 사실 나다. 흑심을 가지고 남편을 죽여 세웠다. 그러니 남편은 예전에 했던 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자신감 충만했던 것이다. 심지어 예전 임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까지.
나도 그랬다. 남편이 20년 이상 영업맨으로 일했으니 믿고 싶었다. 어느 곳이든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앞서 이야기했듯 남편은 두 번째 회사에 1년 다닌 후 권고사직됐다. 퇴직 후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다. 영업 경력이 많아 금방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 예전 인맥을 동원해서 관련 업계 책임자로 가려고 면접도 봤다. 사장 면접까지 봤지만 입사는 못했다. 헤드헌팅 업체에도 등록하고 기다렸지만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실력이 월등하면 중년 취업시장에서도 재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아는 분이 오랫동안 해외 법인장을 해서 영어가 능숙하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력이다. 그분은 나는 다시 일할 수 있어. 가족에게 아직 내 힘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다. 자녀가 예비 예술가라 이름나기 전까지 부모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알맞다고 생각한 곳에 계속 이력서를 냈다. 공사나 회사 중역, 사장 자리 뽑는 곳에 냈다. 3배수에 합격해서 면접까지 갔다. 하지만 최종 합격은 안 됐다. 스펙 좋은 사람이 합격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전 직장에서의 스펙은 화려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직하려고 하는 분야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그 분야와 관련 있는 유력 인물들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와 같은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 그런 조건이면 대접받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인맥이 약하다. 인맥은 대체로 기여도에 따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본인 스펙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취업 지원을 한다. 바둑 두는 사람과 비슷하다. 훈수 두는 사람보다 상황을 넓게 보지 못한다. 그럴 때 가까운 사람이 훈수를 두어 좁은 시야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현실을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퇴직 초기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남편이 집에 있는 상황이 불편해 어서 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먼저다. 직설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얼른 취업하면 좋겠다고 포장한다. 우리 부부도 퇴직 후 6개월까지는 희망을 갖고 취업에 적극적이었다. 어쩌면 아내인 내가 연락 오기를 더 간절히 기다렸다. 남편과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빨리 일하러 보내고 싶은 마음에 자기소개서 쓸 때 오타가 없는지 문맥은 맞는지 꼼꼼하게 봐주었다. 눈 떠보니 실업 2년째였다. 그때 남편은 동양학과 1학년으로 공부하면서 일을 찾았다. 구청에 같이 갔다가 일자리 지원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다. 게시판에 보니 통역을 구했다. 외국을 다니는 무당이 통역 겸 비서를 뽑는 자리였다.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로 국제적인 굿할 때 동행하는 일이었다. 남편을 설득했다. 당신 영어 잘하죠? 외국에서 주재원 했죠? 동양학 공부하고 있죠? 적임자예요, 적임자. 남편은 썩 내키지 않아 했지만 예전 이력서를 조금 고쳐 썼다. 그런데 잠깐 외출한 사이 남편이 이메일을 보냈다. 연봉을 얼마로 썼어요? 예전 연봉 그대로 썼어. 아뿔싸. 상대방 눈높이는 생각도 하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허걱. 무당이 통역에게 그만한 월급을 주려면 한 달에 구슬 얼마를 해야 하냔 말이다. 이렇게 대기업 사고방식에 쩔어 세상 물정 모르는데 누가 오라고 하겠는가. 2년이 지나자 우리 부부는 인정하게 됐다. 다른 직장 잡기는 로또 1등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취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건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다. 더 벌어올 수 있다는 환상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지 못한다. 우리 집은 남편 수중에 퇴직금이 있을 때
예전 소비 습관을 유지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 앞에 2년을 버티지 못했다. 통장에 있던 돈은 풍선 바람 빠지듯 새나갔다. 해외 법인장을 지냈던 지인은 생활비를 줄이지 못해 집을 팔았다. 큰 배가 침몰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가정이 침몰하지 않으려면 작은 구명정에라도 옮겨 타서 노를 저어야 살 수 있다. 다시 일을 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생각해보라. 이력서 낸 분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분야 사람을 잘 알고 있는지, 그 일을 한다면 어떤 어려움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들어가도 6개월 정도다. 오래 있지 못한다. 예전과 같은 월급과 대우를 받는 직장은 단언컨대 없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눈 떠야 현재를 살 수 있다. 예전 직장은 아득한 전생이다. 전생의 꿈을 깨야 현재 생활이 보인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럴 때 부부가 같이 꿈에서 깨는 일심동체가 필요하다. 퇴직 쓰나미가 지나간 후 꽃을 보았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보았다. 분홍색 명자꽃이 동글동글 앙증맞게 피어있다. 노란 생강꽃은 이미 피었다. 아, 봄이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꽃놀이를 가본 기억이 없다. 꽃은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분리수거하러 갈 때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빌라로 이사를 온 후로는 집 근처에 꽃이 없다. 집 주변엔 70년대 철공소 같은 작은 공장이 있다. 재활용되는 금속을 모아서 제철소에 보내는 집화장이 이웃이다. 퇴직 전에는 이런 환경에서 살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 준비 없는 퇴직은 어디서 살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어떤 50대 초반 남성이 퇴직을 룰루랄라 자유다 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예외도 있겠지. 그동안 주식으로 돈을 벌었거나 부동산 재테크를 잘했거나 부모님께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다면 퇴직이 가벼울 수 있겠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퇴직은 공황 상태와 비슷하다. 그렇게 퇴직한 사람이 맞이하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배신감, 박탈감, 건강 이상, 무기력증 등 여러 가지다. 다른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 그건 바로 예전과 비슷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중 강력한 신념을 하나 꼽자면 누구나 재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만에 하나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전의 월급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은 99% 없다. 남편이 처음 53세에 대기업 임원에서 퇴직했을 때는 여유가 있었다. 부부가 함께 7박 8일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5개월 후 중소업체에 입사했고 1년 6개월 일하고선 또 퇴직하게 됐다. 다시 취업하려고 헤드헌터에 자기소개서를 보내고 관련 업체 사장님에게 메일을 보냈다. 저는 당신 회사의 이익을 땡땡 퍼센트 이상 올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썼다. 하지만 헤드헌터 업체에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답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50대 이상 관리자를 모집하는 분야는 거의 없었다. 관련 업체에서는 기존 임원들이 다른 외부 인물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라. 새 인물이 들어와서 일을 잘하면 자신의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누가 환영하겠는가. 사장님이 지시하니 영입하려는 시도는 한다. 만나자고 하고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룬다. 나중에야 원하지 않는구나 눈치를 챈다. 그 점을 알아채는데 퇴직 6개월이 지났다. 다음은 친구, 지인 인맥을 이용하면 다시 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것도 계산 실수다. 친구가
사장, 회장이라도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 친구도 풀기 빠진 사장이거나 곧 퇴직해야 할 비슷한 처지다. 회장이라 해도 혼자서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그리고 친구가 들어오면 이것저것 지시 내리기 편하겠는가. 이 점까지 깨닫고 나니 퇴직 1년이 후딱 지나갔다. 퇴직 후 1년 동안은 다행히 실업급여도 받고 퇴직금도 있으니 돈 쓰는데 부부 갈등이 거의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전업주부였다. 사회에 나가면 단순 노동을 해도 최저시급이다. 남편이 나가면 경력이 있으니 나보다는 더 받을 거라 생각했다. 또한 남편은 큰아들이라 평생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니 당연히 남편이 다시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연금 받을 나이는 아직 10년 이상 남았다. 곳간이 텅 비면 어떡하나. 걱정이 밥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남편과 같이 일자리를 찾고 긍정적 피드백을 했다. 취업이 안 될 때는 같이 속상했다. 속상한 마음만으로 퇴직 이후 일이 풀리지는 않는다. 이제 예전과 같이 살 수 없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야 실마리가 풀린다. 집에 있으면 있는 만큼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처음엔 습관을 못 고치고 가족에게 지시한다. 집에 있던 아내가 남편과 같이 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남편들은 잘 알지 못한다. 이럴 때일수록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방법이다. 좀 치우친다는 생각이 들어도 솔직하게 말하자. 아내가 차려주는 밥만 기다리면 안 된다고. 아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계속 살기는 힘들다고. 퇴직 쓰나미는 아내가 남편의 그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50세 이후 남편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울과 병에 시달리기 쉽다. 아내는 실수를 하더라도 바깥에 나가 세상과 부딪혀야 한다. 어차피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낼 용기를 내라. 말 실수는 행동의 실수보다 뒷감당이 낫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지만 점점 힘이 생긴다. 말에 따른 행동을 하기 위해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점점 는다. 전문가가 된다. 남편이 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의 실력이 쌓이는 걸 즐기자. 내가 아는 60대 중반 여성은 책 쓰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동안 아이들을 계속 가르쳤다. 지금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한 가지를 꾸준히 했기에 책을 쓸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 퇴직 후 인터뷰했던 유튜브 영상 속 내가 낯설게 보였다고 한다. 그녀는 2년 반이라는 육아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일을 하고 돈을 벌었다.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업주부로 살아와 무의식적인 남성 의존증을 보이는 내 인터뷰가 낯설었다고 한다. 남편에게만 가정경제 책임을 지우는 게 이해할 수 없고 공감이 안 된다고. 그녀는 여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퇴직 쓰나미가 와도 휩쓸려 가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우리 집은 퇴직 쓰나미가 한 차례 지나갔다. 통장은 바닥을 찍었다. 하지만 온 가족이 빚 없이 잘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다. 봄이 오면 집화장인 이웃에서 꽃가루가 아닌 쇳가루가 날린다. 미세먼지보다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은 쇳가루를 마시고 밖으로 나간다. 남편 퇴직 후 강의를 하고 사람을 만난다. 글을 쓰고 피드백을 받는다. 지인들과 나눈 대화가 모여 책이 되고 밥이 된다. 출렁거렸던 뱃살이 들어가다. 남편은 택배 분류, 육체 노동을 한다. 더불어 원광 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에서 한 학기 이식 4학점을 듣는다. 두 가지를 해내느라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다. 저녁에 누구 만나서 한잔할 시간이 없다.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 4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하기 때문이다. 집과 일하는 곳을 오고 가는데 2시간, 일과 공부 병행으로 푹 쉴 시간이 없다. 주말에 8시 넘어 일어나는 게 본인에게 주는 달콤한 휴식이다. 남편은 27년간 회사 인간으로 살았다. 퇴직 전에는 비서와 기사까지 있는 관리직이었다. 이제는 까마득해 전생에 그런 일이 있었나 믿기지 않는다. 그런 자리에 익숙하면 남에게 시키는 안 좋은 습관이 붙는다. 말만 하면 뚝딱 KTX 승차권, 출장 비행기표가 준비되는 줄 알았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분이 백악관을 나오자 다이얼 전화를 어떻게 거는지 몰랐다는 것처럼 고속버스 예매, 인터넷 쇼핑도 시간과 품이 드는 일인 줄 몰랐다. 조직에서 튕겨나와 혼자가 되면 금방 사람이 달라질까. 퇴직 1년이 지나도 대기업에 있었던 기름때가 빠지지 않았다. 집에서도 말만 하면 일이 되는 줄 알고 가족에게 비서처럼 말했다. 국내 여행 알아봐라. 버스표 알아봐라. 자료 찾았나? 땡땡 준비했나? 주문이 쏟아졌다. 남편 본인은 명령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요청을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공부는 내 일은 언제 다 하겠는가. 남편이 하는 말에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 이제 더 이상 비서도 없고 기사도 없다고 몇 번을 말했다. 고쳐지지 않았다. 마치 의사가 당신 담배 안 끊으면 몇 년 안에 죽는다고 무섭게 조언하지 않는 이상 못 끊는 것처럼. 그래도 피우는 분은 있다. 어쩌겠는가. 수중에 쓸 돈이 있으면 사람은 안 변한다. 남편이 요구해도 자립훈련을 위해 바로 해주지 않았다. 약속한 전철역을 검색해서 찾아가기 시작했다. 남편 재취업을 위해서 사이트를 뒤졌다. 인제뱅크, 구인 구직란, 워크넷, 구청 일자리 센터 등 구석구석 서핑하고 직접 찾아가 보았다. 정작 본인은 찾겠다는 말만 할 뿐 취업 사이트를 열어보지 않았다. 1년 후 눈치챘다. 본인이 취업 현장 방문과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에 띄우는 관심이 없으면 아내가 설레발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돈이 없어야 똥줄이 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똥줄이 타는 시간이 서서히 다가왔다. 남편은 퇴직 후 2년 동안 구청 약초교실, 농업전문학교 수경재배, 50플러스 센터 창업반 수업을 들었다. 시립도서관에서 인문학 주역 공부를 했다. 어떤 공부든 열심히 했지만 돈을 버는 일과 연결되지는 않았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서서히 잠기는 것 같았다. 통장은 바닥을 쳤다. 하지만 성실하면 한 번은 기회가 오는가 보다. 내가 무모하게 벌인 감초 농사일을 하면서 동료를 알게 됐다. 같이 일하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안 해본 농사일이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열심히 했다. 다행히 네가 일을 만들어서 이런 고생을 하잖아 라는 원망을 하지 않았다. 일을 하면서 인정받았나 보다. 그 동료가 택배 일을 먼저 했는데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왔다. 덕분에 남편은 택배 일을 하게 됐다. 남편은 일 시작 후 처음 일주일간은 일한다고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만 좀 늦게 올 거라고 했다. 혹시 말했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본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3개월 견디고 6개월 이상 쭉 일을 했다. 일을 하니 일주일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퇴직 후 5년이 흘렀다. 영업 실적을 위해 접대하고 머리를 썼던 일에서 벗어나 육체노동을 한다. 회사 조직에서 정신노동 할 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한다. 그 대신 한 학기 24학점 따느라
오고 가는 전철에서 수업 내용을 외우고 있다. 공부를 빡세게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 공부와 육체노동을 병행해서 일상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중년 남성의 출렁거렸던 뱃살이 땀 흘리는 일을 하면서 쏙 들어갔다. 몸매가 섹시해 보인다. 대학을 다시 다녀 무엇이 될 거란 보장은 아무것도 없다. 대학 입학 등록을 할 때는 3학년이 되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기대했다. 지금 3학년이다. 여전히 앞일은 모른다. 다만 공부가 좋아서 계속한다. 한 가지 잊을 뻔했다. 남편은 BTS 열혈 팬이다. 아재 방탄팬으로 기여하고 싶은 꿈이 하나 생겼다. 세계 방탄팬 아미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 동양 사상을 깊이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남편은 BTS 팬들을 도와주고 싶단다. 방탄 노래 가사에 나오는 운명, 우주의 의미와 동양 사상을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는 새로운 꿈이 있다. 오늘은 박경옥 작가님의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